우리가 쓰는 인터넷 혹시 우주에서 온다는 사실 아셨나요? 스페이스 X위 스타링크가 지금 지구 저궤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2019년부터 발사된 위성이 무려 9,422개에 달해요. 정말 무서운 건 모든 위성의 65%가 스타링크라는 거죠. 상상되세요? 목표는 총 12,000개, 어쩌면 34,400개까지 늘어날 수 있대요. 이 모든 연구와 개발은 미국 워싱턴의 작은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스타링크는 2022년 12월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죠. 그리고 2024년 9월에는 400만 명, 2025년 12월에는 900만 명을 찍었어요. 올해 2월에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타링크를 쓴다고 해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 비용은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2022년 매출은 14억 달러였지만 아직은 순손실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예상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상 매출은 77억 달러, 내년엔 118억 달러라네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이 엄청난 위성들이 지구 궤도를 채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위성들이 빠르게 움직여요. 언젠가 하늘이 이 위성들로 가득 차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아름다운 별들 사이로 인공적인 빛이 넘쳐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연결된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 걸까요? 우주를 향한 인류의 욕망은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우주 끝, 우리가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2016년 유럽과 러시아가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죠. 트레이스 가스 궤도선, 줄여서 TGO예요. 핵심은 화성 메탄 가스를 찾는 거였어요. 왜냐면 메탄은 생명체 증거일 수 있거든요. TGO는 스키아파렐리 착륙선을 함께 보냈어요. 착륙선은 2016년 10월 16일 화성으로 향했죠.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스키아파렐리 착륙선이 추락해버린 거예요. 낙하산이 너무 일찍 풀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TGO는 임무를 계속 수행했어요. 2018년부터 과학 관측을 시작했죠. 화성 대기에서 메탄 등 미량 가스를 분석하며 생명체 흔적을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 새로운 탐사선이 화성에 가요. 로잘린드 프랭클린 로버가 생체 분자를 찾을 거예요. 이때 TGO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로버와 지구 간 통신을 연결해줄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실패해도 멈추지 않는 탐사. 과연 우리는 화성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우주엔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아요. 상상되세요? 금속으로만 된 거대한 행성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름 220km 위 금속 덩어리요. 바로 16푸시케라는 소행성이에요. 이름도 예쁘죠? 1852년 발견됐고 그리스 여신 푸시케에서 이름을 따왔죠. 왜 특별하냐고요? 소행성대 질량의 1%를 차지해요. 원래는 죽은 행성의 핵으로 추측했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하지만 최근 관측으론 그 가설도 흔들린대요. 진짜 무서운 일이죠. 그럼 이 거대한 금속 덩어리의 정체는 뭘까요? 나사가 그걸 알아내기 위해 우주선을 보냈어요. 이름도 똑같이 푸시케예요. 최초의 금속 행성 탐사선이죠. 작년 10월 13일 발사되어 2029년에 도착할 예정이래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우주는 너무 넓고 미지의 것이 많다는 거죠. 지구처럼 암석 행성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220km짜리 순수 금속 덩어리가 우리 태양계에 떠다녀요. 만약 이게 지구로 방향을 틀면 상상하기도 싫죠?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존재가 이렇게 가깝다는 게 좀 무섭기도 해요. 2029년 푸시케 우주선이 어떤 비밀을 밝혀낼까요? 우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요? 1977년 발사된 보이저 2호는 47년째 우주를 날고 있어요. 태양계를 넘어 성간 공간을 탐험하며 지구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죠. 보이저 2호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모두 방문한 유일한 탐사선이에요. 특히 얼음 행성인 천왕성과 해왕성을 직접 탐사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죠. 1986년 천왕성, 1989년 해왕성에서 놀라운 사진들을 찍었고요. 지금도 초속 15km로 지구에서 213억 km 떨어진 곳을 날고 있어요. 2018년 태양의 영향권을 벗어나 성간 공간을 여행 중이죠. 소름 돋게도 아직도 작동 중이라는 거예요. 보이저 2호의 신호가 도달하는 데만 18시간이 걸려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36시간 뒤에나 알게 되죠. 이렇게 멀리서도 데이터를 보내주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언젠가 전력이 다해 침묵하겠지만 그 여정은 계속될 거예요. 우리 인류가 만든 물체가 우주를 영원히 떠다니는 거죠. 누군가 보이저 2호를 발견한다면 우리 인류를 알게 될 거고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동시에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셈이죠. 이 끝없는 우주에서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아낼 겁니다. 우리 인류가 만든 물체가 우주를 영원히 떠다니는 거죠. 누군가 보이저 2호를 발견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동시에 얼마나 위대한지 말이죠. 이 끝없는 우주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낼 겁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외계 지능 찾기는 바늘 찾기만큼 어려워요. 하지만 인류는 오랫동안 외계 신호를 찾아왔죠. 20세기 초 라디오 발명과 함께 SATI 연구가 시작됐어요. 프로젝트 오즈마부터 와우, 신호까지 많은 시도가 있었고요. 특히 스티븐 호킹의 2015년 브레이크스루 리스는 정말 대단했죠. 1억 달러를 들여 10년간 가까운 별에서 신호를 찾았어요. 나사의 골든 레코드처럼 우주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수많은 과학자와 일반인이 세티온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수십 년간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왜 우주는 침묵할까요? 우주엔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행성이 있어요. 생명체가 있을 법한 것도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지능적인 신호는 발견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은 인류가 너무 이른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숨어 있는 걸까요? 더 무서운 건 문명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 파괴되거나 거대한 우주적 재앙을 맞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거대한 우주적 동물원의 유일한 표본일지도 모릅니다. 아비로브의 갈릴레오 프로젝트처럼 미확인 공중현상도 주목받지만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인 걸까요? 정말 상상이 안 되시죠? 펠컨 9, 이 로켓이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을 바꿨어요. 2010년 첫 발사 후 벌써 600번 넘게 날아갔죠. 놀라운 건 단 2번이 실패만 있었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안정성이죠. 2020년엔 사람까지 태우고 우주에 갔어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1단 부스터가 다시 돌아와요. 2015년 첫 성공 이후 562번이나 착륙했대요. 한 부스터가 무려 33번이나 우주를 갔다 왔어요. 로켓 옆면 페어링까지 회수해서 재사용하죠. 페어링은 최대 36번이나 재활용되었다고 해요. 이건 정말 미친 효율성 아닌가요? 베를린 엔진이 액체 산소와 등유로 엄청난 힘을 내뿜어요. 이 기술 덕분에 우주여행이 더 저렴해진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펠컨 9 타고 우주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로켓이 쏘아 올린 위성수만 봐도 정말 아찔해요. 우주 쓰레기 문제도 있지만 인류의 발전은 멈추지 않겠죠. 펠컨 9은 단순히 로켓이 아니라 우주 개척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우주의 비밀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존재죠. 이 모든 게 한 회사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음엔 또 어떤 우주선이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토성에서 주기적으로 거대한 폭풍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이건 대백반이라 불리는데 지구에서도 보일 정도로 거대하죠. 폭풍 크기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해요. 상상이 안 되시죠? 마치 우리 태양계에 또 다른 거대한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카시니 탐사선이 2010년 이 폭풍을 추적했어요. 그때 이름은 북부 정전기 교란 또는 대봄 폭풍이었죠. 무선 및 플라즈마 간섭이 급증하며 폭풍 존재를 알렸어요. 카시니 데이터는 놀라운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구름에서 아세틸렌이 사라지고 포스핀이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폭풍 중심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졌죠.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예측 불가능한 변화들이죠.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에너지가 그 안에 숨어있다는 뜻이에요. 가시적인 폭풍이 가라앉은 2012년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두 개의 핫스팟이 합쳐지면서 열과 에틸렌을 분출했습니다. 마치 토성이 거대한 트림을 하는 것 같았죠. 이 행성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변하고 반응합니다. 그 안에 어떤 거대한 힘이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걸까요? 우주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압도적이고 조금 무섭기도 하죠.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라는 사실이 경이롭지 않나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밤하늘의 달이 사실은 엄청난 충돌의 흔적이라는 걸 아시나요? 약 45억 년 전 초기 지구에 화성만 한 행성이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이 가설을 자이언트 임팩트 가설이라고 하는데 가장 유력한 달 탄생 이론이죠. 충돌한 행성은 테이아라고 불리는데 달의 여신 셀레네의 어머니 이름에서 따왔어요. 이 충돌은 태양계 형성 후 겨우 2000만 년에서 1억 년 뒤에 일어났죠. 상상이 안 되시죠? 그 충격으로 지구와 테이아 모두 산산조각 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 파편들이 다시 뭉쳐서 지금의 달이 된 거죠. 달과 지구의 회전축 방향이 비슷하다는 게 이 가설을 뒷받침해요. 더 놀라운 건 달과 지구 암석의 안정 동위원소 비율이 거의 같다는 거예요. 마치 같은 몸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처럼요. 지구 달 시스템은 다른 행성보다 훨씬 높은 가군 동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엄청난 충격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이 충돌은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정면 충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 행성의 물질이 완전히 섞여버렸죠. 지금 우리가 보는 달의 표면이 사실 지구의 일부였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달의 기원이 이렇게나 격렬하고 드라마틱했다니 소름 돋지 않나요? 밤하늘의 평화로운 달이 사실은 엄청난 폭력의 결과라니.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우면서도 무서운 곳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고 있네요. 다음번엔 달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상상조차 안 될 정도로 다르게 흘러요. 우리 은하 중심엔 거대 블랙홀, 궁수자리 A가 있고 그 주위를 도는 별이 있죠. 이 별의 이름은 S2 또는 S02인데 궤도가 정말 특이해요. S2는 16년마다 한 번씩 궁수자리 A를 공전해요. 목성 주기보다 30%만 길죠.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때는 해왕성 거리의 4배 정도인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거리가 무려 17광시 약 18조 킬로미터나 됩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1995년부터 이 별을 관측하며 블랙홀 존재의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2008년에는 S2가 한 바퀴 공전하는 전체 궤도가 관측되었죠. 그리고 2020년 이 궤도 분석 결과는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완벽히 일치했어요. 즉, 거대 질량체 근처에서 시간이 느려진다는 이론이 증명된 거죠.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S2의 궤도 덕분에 지구에서 은하 중심까지의 거리도 정확히 측정했어요. 94kpc 약 25,000광년 떨어진 거리입니다. 정말 광활하죠. 2018년 S2가 블랙홀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순간 S2의 빛은 블랙홀의 중력 때문에 미세하게 붉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중력적 적색편이 현상인데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우리가 사는 우주가 이렇게까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블랙홀이 더 가까이 있다면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변할까요? S2별은 블랙홀 존재를 넘어 시간과 공간의 신비를 보여주는 거울 같아요. 우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경이로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주에는 죽은 별 옆을 도는 행성들이 있어요. 상상이 안 되죠? 이 별은 초당 160번 넘게 회전해요. 블렌더 칼날보다 더 빠르죠. 이름은 리치, 강력한 언데드 괴물 이름에서 따왔어요. 정말 무섭죠? 무려 2300광년 떨어진 천여자리에 있는 펄서 PSR B1257이에요. 이 죽은 별 주위에 행성 3개가 돌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드라우그, 폴터가이스트, 호베토르. 이름부터 섬뜩하죠.
이 행성들은 인류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이자 펄서 행성들이에요. 1992년과 1994년에 발견되었죠. 정말 놀라워요. 가장 작은 드라우그는 지구 달 질량의 2배도 안 돼요. 이 행성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가벼운 행성 중 하나예요. 펄서는 초신성 폭발의 잔해, 즉 죽은 별이에요. 그럼에도 행성들이 그 곁에서 살아남았다니 소름 돋지 않나요? 일반적인 별과 달리 펄서는 생명체가 살기 너무 혹독한 환경이죠. 강력한 방사선과 자기장이 모든 것을 파괴할 거예요. 이 행성들은 어떻게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수수께끼는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우주의 탄생과 죽음이 한데 어우러진 잔혹한 아름다움. 우리가 아는 생명의 정의가 너무 좁은 건 아닐까요? 죽은 별 옆을 도는 이 행성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걸까요? 우주는 여전히 우리 상상력을 초월하는 경이로움으로 가득해요.